이제 공급 곡선의 기본 사항을 파악했으니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린 주요 공급 변화 요인 목록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용 변화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실제로 유일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혁신은 비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투입물 가격은 비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세금 및 보조금, 미래 예측 또는 생산자의 진입 또는 퇴출은 어떨까?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기업의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나면 공급 곡선의 이동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록을 제시했지만 목표는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면 어떤 요인이 공급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비용을 낮추고 따라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즉, 판매자가 주어진 가격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용의가 있거나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량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자 변형 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종자는 많은 비료가 필요치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종자에 대한 기존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비료가 필요치 않아 비용이 절감되는 유전자 변형 종자입니다. 그게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이 증가하고 이는 공급 곡선이 우하향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글쎄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세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젠 기업이 어느 수량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그 수량을 판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저 가격이 감소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그 어떤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저 가격이 감소했습니다. 동등하게 어떤 가격에서든 이제 비용이 떨어졌으므로 기업들은 그 특정 가격에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공급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 종자는 비용을 줄였고 그에 따라 공급이 증가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급 변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입물 가격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급을 감소시켜 보겠습니다. 투입물 가격의 증가는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환경 규제와 요건을 증가시킨다면 공급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기존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칙과 규제를 강화했거나 일부 투입물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 감소는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판독해보세요. 공급 감소는 어떤 가격에서든 기업이 이제 더 소량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동등하게 특정 수량에 대해 공급이 감소하고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에는 높은 가격 책정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의 특정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공급업체가 이 수량을 생산하려면 필요한 최저 가격이며 비용이 증가하면서 최저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감소의 모습입니다. 비용 증가와 공급 감소.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출물에 대한 세금은 비용 증가와 동일하므로 세금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기업들이 판매할 의향이 있었던 가격은 1일 6천만 배럴의 원유에 대해 배럴당 40달러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제 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하루에 6천만 배럴의 석유를 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50달러입니다. 사실 세금이 하는 일은
세금 액수만큼 공급 곡선을 위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 곡선을 따라 모든 곳에서 $10씩 이동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균형에 관한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세금 또는 투입물 가격의 변화 등이 공급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세금을 분석하는 방법은 세금의 액수만큼 공급 곡선을 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어떨까요? 보조금은 세금의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이 생산하는 모든 단위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부는 생산된 모든 단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이 공급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표시해보세요. 수출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패스트푸드 생산자의 공급 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실제로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금 예시를 다시 살펴보세요. 보조금은 세금의 정반대입니다. 미래 예측 이것은 조금 더 까다롭지만 예측도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미래의 재화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재화를 공급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비용이 증가할 테니 재화의 현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아마도 기업이 재화를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기업들이 미래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오늘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판매할 게 아니라 그들은 가격이 더 높아질 미래에 판매하기 위해 재화를 저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투기에 대해 논의할 때 더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그것의 작동 방식을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현재 공급의 일부를 가져와서 저장고에 넣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현재 시장에서 제거합니다. 그 수량은 현 시점의 시장에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의 공급 곡선은 감소합니다. 새로운 생산자의 진입과 퇴출은 또 다른 중요한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진입은 시장의 판매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니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퇴출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줄어든다는 말이니 공급이 감소합니다.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목재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경우의 국내 공급 곡선, 미국의 공급 곡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프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가격이든 간에 더 많은 공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특정 가격에서 공급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캐나다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즉, 어떤 수량에서든 동일한 수량에 대한 가격이 낮다는 뜻입니다. 진입은 공급을 늘리고 퇴출의 경우 그 프로세스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마지막 공급 곡선 변화 요인인 기회비용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달러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용의 기본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이해하기가 꽤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물에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가장 높은 가격의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데 자신의 투입물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밀 가격이 오르면 대두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토지를 사용하여 대두를 재배하거나 밀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토지 사용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 가격이 오르면 대두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두에 대한 초기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낮은 기회비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즉, 밀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두를 재배하는 것 말고는 이 토지를 유용하게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 가격이 오르면 대두를 재배하는 기회비용이 올라갑니다. 밀 가격이 낮을 때는 대두를 재배하는 비용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밀 가격이 올랐으니 대안이 생겼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은 대신 밀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즉, 농부들은 대두 생산에서 토지를 일부 떼어내어 밀 생산으로 용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대두를 생산하려면 농부들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안 비용, 즉 기회비용이 더 비쌉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재 가격대로는 농부들은 이제 대두 공급을 줄일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밀재배와 같은 다른 용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공급 변동 요인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것들이 유일한 공급 변동 요인은 아닙니다. 공급을 변동시키는 요인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십시오. 먼저 파악하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비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변화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할지 알게 됩니다.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어떤 변동 요인이 생기든 그것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공급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